여섯 번째 파트 공정조달 관리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분쟁 조정 및 ADR 절차를 이해하고 공공조달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학습합니다. 또한 유권 해석 및 감사 사례를 파악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과 감사원 감사 사례를 분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 체계를 숙지하여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및 부당 이득 환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21강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의 핵심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통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재 등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의 유형과 특징을 학습합니다. 둘째, 주요 쟁점 및 해석 기준을 파악하여 입찰무효 사유, 계약보증금 귀속, 허위서류 판단 등 조달 현장의 핵심 법적 쟁점과 해석 기준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해석의 체계에서는 사법 해석, 정부 유권 해석, 행정 해석의 권한과 효력 우선순위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분쟁 해결 절차 즉 AD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입니다. 처분을 한 날로부터 10일, 원인 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및 조정안이 제시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재 절차입니다. 계약서상 중재 조항이나 사후 서면 합의를 통해 중재 합의를 진행하고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중재인에 의한 단심제로 심리 및 판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의 특징과 장점으로는 단심제로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하여 평균 56개월 내에 해결이 가능하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협약가입국 간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여 국제적 효력도 가집니다. 이번에는 법령 유권 해석의 우선순위와 주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달 법령 해석의 충돌시 효력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법원 판결인 사법 해석, 2순위는 법제처의 정부 유권 해석, 그리고 3순위는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의 행정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사법부 판결 우선의 원칙으로 행정기관의 해석이 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법원 판결이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고문과 시스템 충돌시 해석 기준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과 첨부된 입찰 공고문 파일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공고문이 우선하며 공고 일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입찰 취소가 있는데 공고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낙찰자 결정 전이라면 입찰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체상금 기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지 판단할 때 기성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조달의 주요 쟁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찰무효 사유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찰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친 담합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계약보증금 귀속 논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속 사유가 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손해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전액 귀속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귀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서류 판단 기준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위조 및 변조, 그리고 시적 부풀리기나 인력 허위 등록처럼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 시점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후적 사정 변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오기가 아닌 낙찰을 위한 고의적인 허위 제출 여부가 제재의 핵심이 됩니다. 공공조달 분쟁 예방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공공조달 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입찰 공고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기준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의 핵심은 공고문의 명확성 확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모든 진행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입니다. 실무 점검 항목으로는 먼저 공고문 점검을 통해 입찰 공고문과 시방서, 규격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불명확한 표현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채점표, 회의록 등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참가 자격 검증 시 제한 경쟁 입찰의 제한 사유가 정당한지,
과도한 진입 장벽은 아닌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준수에서는 입찰 공고기간, 열람기간, 이의신청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절차와 기한을 엄수했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채널을 통해 입찰 참가자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2강 법규 위반 시 제재의 핵심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제재 체계 이해를 통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학습합니다. 둘째, 과징금 및 환수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와 국고, 손실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의 적용 기준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숙지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절차와 이에 따른 계약 보증금 귀속 등 후속 조치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 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재 사유로는 뇌물수수 및 담합, 서류 위조 및 변조, 푸시 시국 및 안전사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미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1개월에서 2년 범위 내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전면 제한합니다.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은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된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제재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경미한 경우 뇌물 및 담합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사실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어 실질적인 시장 퇴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위변조, 즉 허위 서류 제출 등에는 납품 금액의 10% 또는 관련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중 높은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합니다. 직접 생산 위반, 즉 하청 생산이나 완제품 구매 납품의 경우 납품 금액의 15%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며 행정 제재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납품 금액의 15%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대외무역법 위반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MAS 우대 가격 의무 위반으로 시장가보다 높게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단가에서 시장 거래 단가를 뺀 금액의 납품 수량을 곱한 차익을 환수합니다. 규격 미달 제품 납품 시에는 계약 해제 및 해지, 대체 납품 요구 또는 검사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외에도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 가능한 공통행정 제재로는 1개월에서 2년까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종합 쇼핑몰 등에서의 거래 정지, 그리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이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 및 환수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고 접수 및 인지입니다. 민원 신고, 언론 보도 또는 자체 기획 조사를 통해 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 실시입니다. 현장 조사, 자료 수집,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처분 사전 통지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네 번째는 이의신청 및 심의입니다. 계약심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재 집행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부당 이득금 환수 등 강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총 12단계의 상세 조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요약 및 마무리 시간입니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물자 구매를 넘어 국가정책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혁신과 상생을 이끄는 공공조달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법령 이해부터 전자조달 실무, 전략적 가치 실현까지 공공조달 전반의 체계적 지식을 완비하였습니다. 핵심 회고 및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공공조달의 5대 원칙과 VFM, 즉 가성비 개념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내재화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략적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녹색제품, 혁신제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제도를 숙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는 나라장터 및 목록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전자입찰 및 계약 절차를 시뮬레이션하여 실무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법, 조달 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수시로 확인하고 분쟁 예방 및 불공정 행위 제재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교재의 세부 법령 조항을 정독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이론을 실제 시험 및 실무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 나라장터 전환, ESG 조달 강화 등 변화하는 공공조달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취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